안녕하세요. 저는 더 시스템랩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 건축가로 있는 김찬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방송국 건물이고요. 방송국 건물인데 이제 오피스의 기능을 겸한 방송국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가장 주안점은 지금 사실 이제 컨텐츠라고 하는 그 미디어 시장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미디어 시장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사실 수요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방송국이다 보니까 여러 개의 스튜디오가 필요하고 그 중에 이제 스튜디오를 몇 개를 만들 건지 또는 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건지라는 게 건축물을 계획하고 나서 이제 시공을 하고 준공하기까지 보통 한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미디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니까 이제 스튜디오의 개수 같은 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주처하고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지만 그 부분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어서 이 건물을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스튜디오가 개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구조를 가진 그런 오피스로 하자라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단면이나 모델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이렇게 복층으로 뚫린 공간들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들은 집중 업무 공간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뚫려서 몇 개 층이 뚫려서 올라가는 이런 구조는 기본적으로 방송 장비들이 이제 그 굉장히 키가 크기 때문에 그게 이 안에서 어떻게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공간을 확보해 놓고 필요하면은 그게 스튜디오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들만 이 공간에 갖다가 붙이면 거기 자체가 스튜디오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인프라 시스템, 그 전기 설비나 이런 것도 이런 어떤 큰 대공간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집중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오피스로 사용하다가 스튜디오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공간들이 이제 스튜디오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그 JTBC의 뉴스룸이라는 가장 간판 프로그램, 뉴스 프로그램도 원래는 정해진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이 제일 큰 이쪽 공간으로 따로 옮겨서 여기다 이제 스튜디오를 개설을 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스튜디오나 방송 프로그램들도 자기들이 맞는 위치에다가 세팅을 하고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스튜디오들이 늘어나기도 했다가 줄어들기도 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근미래 사회에 뭐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특정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게 모든 게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증가하면서 앞으로 뭐 2, 3년 내에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비단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적인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민간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한 건축적인 해결책이나 대응 방법이 뭘까라는 게 사실 이 프로젝트에 좀 중요하게 녹아 있는 거를 이제 테스트한 개념이 되겠고요. 결국은 공간을 매우 특수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매우 융통성 있고 중성적인 공간으로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쉽게 그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되는 그런 방식에 대한 거를 고려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천장재는 익스펜디드 메탈을 이 안에 되게 많이 썼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은 모든 건축물 중에서 가장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사실 공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장은 어떤 시스템이 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그 공장의 성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장비 같은 것들이 쉽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개념이라든지, 또 이제 익스펜디드 메탈을 쓰게 되면은 천장에도 어떤 조명이나 장비를 이렇게 걸 수 있는 지점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연성도 되게 높아지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익스펜디드 메탈이라는 소재가 이 건물 안에 가변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실내외로 많이 쓰이게 되면서 이 건물에 이제 방송 장비들이 쉽게 이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이제 이런 구조를 이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런 자재 정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취하시는지, 뭐 네이버 검색도 있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찾으시잖아요. 저희는 주로 이렇게 그 제조업 쪽에 직접 컨택을 해서 그 공장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소재를 적용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외에 이제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UHPC라든지 뭐 폴리카보네이트, FRP 뭐 이런 소재들도 저희가 되게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일반 건축 자재 시장에서 사실 건축 자재로서 표준화된 개념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다른 산업에서 뭐 요트 회사라든지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뭐 이런 다른 산업에서 쓰는 사용 사례를 이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그 공장을 방문해서 공장이랑 컨택하면서 이제 그 소재 개발을 같이 하거나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공장 정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찾으시나요? 이제 주로 하시는 데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주로 하는 데들이 생겨서 거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으니까 이제 어떤 제조 방식의 어떤 거를 우리가 뭐 소재하고의 관계라든지 뭐 몰드를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공장하고 직접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죠. 네. 기성제를 가져다 그냥 쓰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업체 선정하실 때 업체의 규모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또 설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시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그 건축 설계 베이스인 회사들이 아니고 건설 쪽에 있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면 본인들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네. 기술 지원 같은 거를 굉장히 확실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예. 네. 그냥 본인들도 이제 새로운 영역에 대한 거니까 그동안 뭐 진공 성형 같은 거 해서 무슨 케이스 같은 거 만들고 그러던 회사에서 우리가 건물에 들어갈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면 이제 이분들도 처음에는 뭐지? 그러다가 이제 좀 설명을 하면 관심을 갖고 그럼 이제 같이 그걸 이제 푸는 과정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데들 말고 좀 영세한 데지만은 이게 좀 새로운 거 개발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그 대표님이 직접 공장을 운영하시고 막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분이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 거고 이제 제일 어려운 건 그거죠. 이제 발주처에서는 또는 시공사에서는 그 업체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건설 관련 회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시공사를 왜냐면 시공사는 이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들이 그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설득하고 실험하고 얘기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 이게 정보가 좀 더 체계화돼서 잘 정리돼서 전달될 수 있으면은 그거를 이용 안 할 이유가 없죠. 사실 그런데 쓰는 그 시간 자체도 사실 되게 소모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계기가 있다면은 예, 그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